11월 3일 오후 3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여전히 비트코인의 추가 하락 관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루빨리 상승 관점을 전달해드리면 좋겠다는 마음인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의 단기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되었다라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그동안 이 하락 관점의 근거에 대해서 고래들의 포지션, 김치 프리미엄 등 여러 가지 전달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거래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10월에 발생했던 이 폭락, 이 당시에 발생한 거래량이 주는 힌트가 있거든요. 이 내용 오늘 전달을 해드릴 거고요. 우리가 비트코인을 트레이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격도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알트코인 전반에 대한 관점까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비트코인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거래량을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비트코인 차트는 4시간 봉이고요. 이 당시 비트코인의 이 폭락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발생을 했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이 하락에서는 안타깝게도 매수의 거래량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거 지금 밑골이 말면서 가격이 반등을 했고 여기 지금 이렇게 거래량이 솟아있는데 이거 매수 거래 들어온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거래량이 터진 게 아니냐면 여러분 거래량을 보실 때는 항상 캔들의 크기와 같이 보셔야 해요. 지금 보시면 이 하락 캔들이 그 다음에 나온 하락 캔들보다 크기가 큽니다. 즉 가격이 움직인 범위가 많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단의 거래량을 보게 되면 지금 이 캔들에서는 이 정도의 거래량이 나왔는데 하단의 캔들에서는 거의 2배 가까이 더 많은 거래량이 발생을 했거든요. 만약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 정도의 거래량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렇게 하락을 했다면 이보다 더 많은 거래량에서는 훨씬 더 큰 폭의 하락으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캔들에서 앞전 캔들보다 훨씬 더 많은 매수의 거래량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 결과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한 범위는 더 적은 반면 이 안에서 거래량만 증가를 하게 된 거죠. 매수의 거래량이 계속 들어오면서 하락폭을 받쳐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이 캔들을 기점으로 매수의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이후 비트코인의 가격은 단기 하락 추세를 멈추고 상승 구조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 내용 여러분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지금 다시 비트코인 지난 10월 때 폭락 차트를 보겠습니다. 앞전 캔들 이 정도의 하락폭에서 이 정도 거래량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캔들의 크기가 훨씬 더 커졌죠. 비트코인의 가격이 움직인 범위가 매우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은 이 정도로밖에 증가를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캔들의 크기가 늘어난 것에 비해서 거래량은 생각보다 많이 나오질 않았어요. 즉 캔들 구조 자체가 지금 밑꼬리를 말면서 가격이 올라와 있기는 하지만 실제 이 거래량에서 매수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들어온 상황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렇게 폭락을 하는데도 생각보다 매수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향후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 구조로 전환될 가능성보다는 추가 하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매수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던 부분이 제가 여전히 하락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 근거들 중에 하나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에서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격대들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난 영상들에서 이 서플라이 존, 지금 화면 차트 비트코인 2시간 봉입니다. 서플라이 존이 112.6K에서 113.6K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저는 여전히 비트코인의 가격이 단기 반등을 통해서 서플라이 존에 도달을 한다면 분봉상으로 상승 구조가 하락 구조로 전환되는 가격 구조의 붕괴를 확인하고 여기서 숏 포지션으로 트레이딩 셋업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이 서플라이 존을 제가 보고 있는 근거는 바로 여기죠. 이전에 하락 추세를 가속화시켰던 장대 음봉, 하락 임펄스 캔들이 발생을 했고 이런 임펄스 캔들은 개인들의 주문이 아니라 고래들의 숏 포지션 구축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임펄스 캔들 바로 직전에 이 작은 캔들 블럭이 위치하고 있는 구간이 현재 비트코인의 단기 하락 추세를 이끌고 있는 고래들의 숏 포지션이 최종적으로 구축된 오더 블록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오더 블록 구간에는 고래들의 숏 잔여 주문이 남아있게 되고 향후 비트코인의 가격이 다시 한번 이 서플라이 존에 도달을 했을 때 고래들의 잔여 주문이 체결되면서 가격의 추가 하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차트적 근거에 의해서 지금 이 서플라이 존을 제가 다음 트레이딩을 할 구간으로 체크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지난 주말 동안 비트코인이 반등을 하기는 했지만 이 서플라이 존에 도달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선물 포지션 같은 경우는 여전히 무포지션 상태로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의 이전 저점이
가격상으로 106.2K 구간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만약 이 저점을 깨고 추가 하락을 보여주게 된다면 상단에 있는 서플라이 존이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비트코인 움직임 따라가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비트코인 롱 포지션을 대기하고 있는 자리는 지난 영상과 동일합니다. 저 화면 비트코인 일봉 차트이고요. 이 하단에 디맨드 존 가격상으로 93.4K에서 96.9K 구간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비트코인 가격에서 거의 10% 가까이 추가 낙폭을 보여줬을 때 도달하는 구간인데 이 디맨드 존을 제가 잠재적인 롱 포지션 구간으로 보는 이유가 지금 여기 이전 저항을 돌파하는 상승 임펄스 캔들 장대 양봉이 형성이 됐고 이 장대 양봉 바로 직전의 매물대에서 이전 비트코인의 상승 추세를 이끌었던 고래들의 롱 포지션이 최종적으로 구축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맨드 존에는 아직 비트코인의 가격이 한 번도 도달한 적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간의 유동성이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향후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 디맨드 존까지 떨어지게 되면 여기서 단기 반등이 강력하게 나오든 아니면 이것이 상승 구조의 전환으로까지 이어지든 간에 우리가 롱 포지션으로 트레이딩을 셋업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정가 주문을 미리 걸어놓기보다는 실제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 구간에서 분봉상 하락 구조가 상승 구조로 전환되는 이 가격 구조의 전환을 확인하고 나서 진입을 해야 우리가 손절을 짧게 잡고 보다 더 높은 확률로 수익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제가 비트코인 하락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 근거랑 구체적으로 트레이딩을 셋업할 잠재적인 가격대들을 체크를 해드렸는데요. 제 비트코인 실시간 포지션과 비트코인에 대한 관점은 제가 계속해서 차슐랭 커뮤니티에 업로드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게시글 잘 확인해 주시고요. 시청자 여러분 모두 자유롭게 들어오실 수 있는 공간이니까 아직 안 들어와 계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통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영상 마치기 전에 알트코인 시장에 대한 관점까지 전달을 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아직 알트코인을 현물 매수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비트코인의 하락이 열려있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금 화면에 지금 이 상승했던 차트가 토탈3라고 하는 알트코인 시가총액 차트이고요. 지금 여기에 이 주황 색깔 선이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을 끝내고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도미넌스는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지배율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는 알트코인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토탈3 알트코인 시가총액 차트도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죠. 단기적으로 알트코인들의 가격이 빠르게 상승을 보여주기 위해선 지금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렇게 하락할 필요가 있어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것은 시장에서 비트의 지배율이 떨어지고 알트코인들의 지배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떨어지고 있을 때 우리가 알트들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국면이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했던 구간, 이 토탈3 차트가 큰 폭으로 상승했던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죠.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비트코인의 단기 하락 관점에 더해서 이렇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까지 이 데이터들은 아직 우리가 알트코인 현물 매수를 진행할 때가 아니다라는 점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상승 관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지 못해서 다시 한번 좀 죄송스러운 마음인데요. 물론 알트 불장이라는 게 올 수 있어요. 12월 연준에 양적 긴축이 공식적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자산시장 전반의 유동성이 증가하는 국면에서 비트코인의 상승 사이클이 더 나올 수 있다는 사이클상의 관점을 저는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불장이 오기 전에 이미 수익률이 마이너스 70%, 80%를 찍으면 웬만한 분들은 버틸 수가 없어요. 불장이 온다라는 게 100% 확정이라면 마이너스 90%에도 견딜 수 있죠. 하지만 불장이 온다는 건 관점의 영역이지 100% 확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래를 미리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의 단기 하락 흐름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판단 하에 아직은 알트코인에 돈을 투자할 때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비트코인의 단기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되었음을 확인하고 나서 우리가 현물 알트코인 매수를 진행해도 전혀 늦지 않는다라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좀 길어져서 여러분 죄송한데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이 비트코인 가격이 움직이는 이유를 밖에서 찾지 마세요. 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그냥 엿장수 마음대로입니다. 고래들 마음이 어디가 전쟁이 나서 비트코인이 떨어졌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냉각돼서 떨어졌다, 다 의미 없는 얘기들입니다. 사후 분석일 뿐이고 나중에 또 전쟁 나는데 비트코인 상승하고 미국 중국 싸우는데 비트코인 상승하면 비트코인이 디지털 안전자산으로 성장했다 이러고 말 갖다 붙일 겁니다. 결론적으로 매스컴에서 하는 사후 분석들은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어차피 우리는 내일 터져나올 거시적 이벤트를 절대로 오늘 알 수 없다. 우리는 원칙대로 그냥 할 거 하면 된다는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 실시간 포지션과 비트코인 관점은 커뮤니티에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확인해 주시고요. 시청자 여러분 모두 자유롭게 들어오실 수 있는 공간이니까 아직 안 들어와 계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통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트레이딩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